6월 20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5년 만에 방중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다만 립 서비스를 제외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이라든가 반도체, 대만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의뢰 그렇듯이 그냥 넘어갔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관계 개선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7천억 규모의 투자를 중국에 다시 한번 했다는 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물밑 작업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정상회담 했다. 근데 5년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훈풍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딱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좀 재밌는 이슈가 나왔는데, 자, 연준이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다. 사실은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7월 달에 금리 상률이 70%가 넘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거의 1년 반 만에 금리를 동결했는데 다음 달에 바로 또 금리를 인상해.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이 좀 길어지게 되면서 미국 재무부가 급격하게 지금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채한도 협상이 되고 미국 재무부는 다시 한 번 더 국채를 발행해서 여기서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해서 그 기간을 벌었다. 시간을 벌기 위한 금리 동결이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금리 동결하고 좀 추세를 본 다음에 한두 차례 금리 인상하더라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 피벗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누가 가장 이득을 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다. 재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네. 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모는 이유가, 야, 어차피 내년에 미국 대통령 대선이 있는데 주가를 부양시키지 않겠어? 주가를 떨어뜨리겠어? 바이든 대통령 재선하기 싫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파월 연준 의장이 원래는 약간 공화당 쪽의 느낌인데, 파월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프렌드십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맨날 파월 욕했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은 주식한 투자자 생각하지 않는다. 연준은 미국 경제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맨날 불러가지고 조인트 까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그래서 둘의 밀월 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재선을 위한 금리 인하, 피벗이 좀 기대된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훈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 없이 그냥 묻지만 그냥 자기의 소신만 가지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예전에 버냉키처럼 막 금리 막 폭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치적 이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재미로 보되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영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5대 시중은행 신규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거는 주식 시장에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침체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연체율이 상승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B2라든가, 그리고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뉴증시 휴장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없다는 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중국이 올해 성장률을 6%에서 5.4%로, 사실 골드만삭스가 가장 많이 올렸거든요. 이 6%를 가장 먼저 이제 제시했던 기간입니다. 근데 5.4%로 낮추면서 0.6%나 하향했는데, 블랙록은 요거 3% 제시했어요. 3% 중반대. 그래서 중국의 근저 성장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LPR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여기 플러스 지급준비율, 지준율까지 인하의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시장의 또 유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큰 이슈는 많이 없다. 다만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이슈들이 그래도 나왔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에 이제 초에 5대 상사 지분 투자했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 투자할 때
연말까지 비중 딱 이 그대로 2배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오지상사 지분 더 늘렸습니다. 일본 증시의 훈풍이 지속됐다. 33년 만에 지금 신고가 랠리 달리고 있잖아요. 다만 여기에는 급격한 엔저 현상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 댓글로 일본의 엔저 현상이 뭐 경제 회복과 연관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엔저 현상을 통해서 지금 중국 그 일본의 제조업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잖아요. 네. 그 환율 그걸로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일본이 도요타를 제외하고 공장에 투입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뭐 이런 뉴스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33년 동안 주가가 잃어버린 30년이었잖아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인 이슈도 많다. 중국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지자들 리스크가 커졌는데 뭐 동아시아의 가장 미국의 우호 국가가 일본이잖아요. 당연히 그쪽으로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새롭게 또 이제 뭐 하여튼 정치적인 이런 내용들이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있다. 자, 워렌 버핏이 만약에 한국의 5대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 LG 뭐 이런 데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네이버에 투자했어. 이거 주가 폭발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와주세요. 버핏 형님. 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인텔이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지금 30조 넘는 40조 원인가요?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인텔에 조금 이런 폭발적인 투자가 국내 반도체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경제자잖아요. 경제자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모건스탠리가 슈퍼차저 네트워크 가치가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슈퍼차저를 쓰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생태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써야 돼요. 제가 핸드폰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의 핸드폰을 만들지만은 소프트웨어는 구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의 뭐 핸드폰을 판다고 해서 온전한 삼성의 수익이 아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정말 미국 모든 기업들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테슬라에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전기차 규격이 국제 규격으로 넘어가게 돼버린다면은 테슬라의 성장성은 어마무시하다. 네, 테슬라는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오는 재건회의가 오늘부터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죠. 건설기계 중소형 건설사, 모듈러 주택 최근에 도 수혜를 많이 받고요. 인도적 지원, 뭐 지대 재건이라든가 도시 재건. 여기에 뭐 사실은 제약 이슈도 원래는 있는데 이건 너무 멀기 때문에 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철도 관련 테마까지 최근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테마가 잡히고 실질적으로 이슈가 나올지 이거 보면은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다만 네옴시티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 종목이 있고 말 그대로 테마가 있죠. 여러분들 MOU는 종이 한 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업무 협약이에요. 우리 사업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업무 협약입니다. 이것도 다만 여기에 뭐 조인트 벤처까지 저는 테마로 봅니다. 우리 한번 조인트 벤처 맺고 그룹 한번 우리 협업 맺고 한번 새롭게 해보시죠. 실제로 해야 돼요. 근데 수주를 따거나 뭔가를 삽을 제가 말씀드렸죠. 삽을 딱 거기 꼽는 순간 그 기업이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그냥 테마다. 지금 뉴스 엄청 많이 나오죠. 막 MOU 우리 했다, 우크라이나 준비 중이다 하고 있는데 다 뻥카라는 점. 네. 실질적으로 삽을 퍼는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뭐 그전에는 수급이 어차피 이걸 대변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 대장이다.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종목 뉴스 이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 오늘. 그리고 오늘 공모 청약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시큐센, 알맥, 공모 청약은 이제는 버릇이죠. 그냥 공모 청약 숨 쉬듯이 청약 일정이 있어? 증권사 한번 만들어서 해보지 뭐 이렇게 한번 하셔야 돼요. 네, 좀 빠르면 30분 그리고 느리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청약만 되면은 일단 무조건 돈 버는 거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외하고 오늘 뉴욕증시 휴장했기 때문에 큰 이슈는 많이 없을 것 같고 어제 좀 크게 하락이 나왔던 대형주들의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대형주 위주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소형주들은 그냥 윗골이 타고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소형주들 중에서도 마이너스 한 15% 내에는 그냥 인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추매 타이밍을 잡는 게 오히려 맞아요. 네, 추매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중이 크지 않은 뭐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왜냐면은 지금 이번 그 6월 한 달 동안은 너무 대형주 대리만 이어졌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거래대금 여러분들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뭐 반토막 났을 거예요. 반토막이 뭐야?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났을 겁니다. 거래대금이 정말 뚝뚝 떨어졌는데 이게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고 수급 자체가 대형주로만 지금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전히 재무제표가 좋다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있으면은 조금 더 길게 끄고 나가는 게 맞는 시장이다. 네, 평생도 대형주만 올라갈 수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